안녕하십니까. 반도체 후 공정에 대해 발표할 울산과학대학교 반도체 응용 전공 황재민입니다. 먼저 반도체 테스트의 이해, 반도체 패키지의 정의와 역할, 반도체 패키지의 종류 1, 2, 패키지 설계와 해석, 컨벤셔널 패키지 공정, 웨이퍼 레벨 패키지 공정 1, 2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반도체 후 공정은 미세화 기술의 한계에 직면한 현대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핵심 기술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 과정은 설계 웨이퍼 제조 패키지 및 테스트로 구성됩니다. 웨이퍼는 칩의 격자 모양으로 구성되며 칩의 크기에 따라 웨이퍼에서 만들어지는 칩의 개수가 달라집니다. 웨이퍼 제조 과정은 프론트엔드, 웨이퍼 제조와 백엔드, 패키지 및 테스트로 구분되며 설계는 제조를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반도체 제조 업종은 팹리스, 파운드리, OSAT로 나뉘며 IDM은 설계부터 웨이퍼 제조, 패키지 및 테스트까지 모두 진행하는 종합 반도체 회사를 의미합니다. 테스트는 온도별, 속도별, 동작별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온도별 테스트는 고온, 저온, 상온에서의 동작 여부와 온도 마진을 검증하는 것이며 속도별 테스트는 코어 테스트와 스피드 테스트로 구분됩니다. 코어 테스트는 제품의 코어 동작을 평가하고 스피드 테스트는 동작 속도를 평가합니다. 동작별 테스트는 DC 테스트, AC 테스트, 기능 테스트로 구분되며 각각 전류, 전압, 기능 동작의 정상 여부를 평가합니다. 웨이퍼 테스트는 웨이퍼에 있는 수많은 칩들의 특성과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프로브 카드와 테스트 장비를 사용하여 전류와 신호를 인가하고 결과를 얻는 과정입니다. 프로브 카드는 웨이퍼의 패드와 물리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탐침을 가지고 있으며 웨이퍼 이송 설비에서 테스터 헤드에 장착됩니다. 웨이퍼와 프로브 카드가 접촉하면 테스트 시스템은 전류와 신호를 인가하고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웨이퍼 테스트는 일련의 과정인 EPM, 웨이퍼 버닝, 테스트, 리페어, 테스트를 거쳐 진행됩니다. EPM은 웨이퍼 제작 공정에 피드백하기 위해 제품의 단위 소자의 전기적 특성을 평가하고 분석하여 웨이퍼의 기본적인 특성을 검사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트랜지스터 특성과 접촉 저항 등을 전기적으로 측정하여 제품의 결함을 개선하고 개발 및 양산 중인 제품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PDBI는 제품의 초기 불량을 선별하기 위해 웨이퍼의 온도와 전압을 인가하여 스트레스를 줌으로써 초기 불량이 드러나게 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제품의 초기 불량을 사전에 발견하여 고객 불만 및 반품 등의 이슈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웨이퍼 버닝을 통해 초기 불량을 도출한 웨이퍼는 프로브 카드를 사용하여 웨이퍼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이는 불량 칩을 사전에 검출하고 불량 원인 분석, 제조 공정 피드백, 소자 및 설계 피드백 등을 위한 웨이퍼 레벨에서의 전기적 특성 검사 공정입니다. 웨이퍼 테스트를 통해 불량을 선별하고 리페어 과정을 통해 대체된 셀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웨이퍼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리페어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주로 사용되며 불량 셀을 여분의 셀로 대체하여 수율을 증가시킵니다. 여분의 셀을 모든 불량을 대체할 수는 없으므로 공정 능력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여분의 셀을 만듭니다. 리페어는 열 단위와 줄 단위로 나누어지며 레이저 리페어와 퓨즈 리페어가 주로 사용됩니다. 양품으로 판정된 웨이퍼의 칩은 패키지 공정을 거쳐
패키지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패키지 테스트는 웨이퍼 테스트 시 테스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항목을 충분히 테스트하며 패키지 테스트 소켓을 사용하여 패키지를 테스트 보드에 장착하여 진행됩니다. TDBI는 제품의 전압과 온도로 스트레스를 가해 초기 잠재 불량을 제거하기 위한 테스트로 웨이퍼와 패키지에서 동시에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TDBI를 통해 제품의 동작을 검증하고 외관 검사와 마킹을 통해 특성을 기록하고 외관 불량을 선별하여 양품을 패키지 트레이에 담아 출하할 수 있습니다. 전자 패키징 기술은 전자제품의 하드웨어 구조물과 관련된 기술로 반도체와 수동소자로 구성됩니다. 이 기술은 0차 레벨 패키지부터 3차 레벨 패키지까지의 체계로 구분됩니다. 전체 과정은 패키지 또는 조립으로 일반적으로 표현되며 웨이퍼에서 칩을 잘라내고 단품화하여 모듈을 만들고 모듈을 카드 또는 보드에 장착하여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패키지는 웨이퍼에서 칩을 잘라내는 0차 레벨 패키지, 칩을 단품화하는 1차 레벨 패키지, 단품을 모듈 또는 카드에 실장하는 2차 레벨 패키지로 분류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반도체 패키지 형태는 외부와 전기적, 기계적 접속을 위해 솔더볼이나 리드가 있는 형태입니다. 반도체 패키지는 기계적 보호, 전기적 연결, 기계적 연결, 열 방출, 4가지 주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된 역할은 반도체 칩, 소자를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전기적 및 기계적으로 시스템에 연결하며 열을 효과적으로 발산시키는 것입니다. 패키지 재료로 칩을 감싸서 내용물을 보호하며 전원 공급과 신호 전달을 위한 전기적 연결을 제공하고 칩이 시스템에 안정적으로 부착되도록 기계적 연결을 제공합니다. 또한 열 방출을 위해 칩이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발산시켜줍니다. 패키지의 역할은 반도체 제품의 냉각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패키지 기술은 열 방출과 보호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발전해 왔습니다. 고속 전기 신호 전달 기능은 충족시키는 패키지 기술의 개발이 중요합니다. 3차원 반도체 적층 기술은 패키지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 트렌드입니다. 소형화는 모바일 및 웨어러블 제품에 대한 요구로 인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의 사용을 위해 신뢰성이 높은 패키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술 개발 트렌드는 반도체 업계 전반의 트렌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PCB 기판과 웨이퍼의 최소 패턴 능력치의 차이로 인해 패키지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패키지 기술은 PCB 기판과 웨이퍼의 차이를 보상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DIP, ZIP 등의 기술에서부터 BGA, 플립칩, 팬아웃 WLCSP, 실리콘 관통 전극과 같은 현대적인 패키지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웨이퍼와 PCB 기판 사이의 차이를 극복하고 반도체 패키지의 기능과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반도체 패키지 개발은 2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첫째, 반도체 칩 개발 후 패키지로 평가하여 개발을 완료하는 경우. 둘째, 새로운 패키지 기술 개발을 위해 기존 칩을 검증하고 개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새로운 칩 개발과 동시에 패키지 기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패키지 기술은 미리 검증된 양산 칩에 적용해 검증하고 이후 새로운 칩을 개발 시
적용하여 제품을 완성합니다. 패키지 설계는 칩 설계와 결합되어 전체적인 특성을 최적화해야 하며 패키지 부서에서 설계와 해석을 통해 가능성을 검토하고 칩 설계에 피드백합니다. 웨이퍼 제작 동안 패키지 부서는 서브스트레이트 또는 리드 프레임을 설계하고 제작을 진행합니다. 반도체 제품은 패키지로 제작하여 특성을 측정하고 확인하며 만족하지 못할 경우 원인 분석 후 과정을 반복해 개발을 완료합니다. 반도체 패키지는 컨벤셔널 패키지와 웨이퍼 레벨 패키지로 분류됩니다. 컨벤셔널 패키지는 세라믹 패키지와 플라스틱 패키지로 구분되며 플라스틱 패키지는 리드 프레임 타입 패키지와 서브스트레이트 타입 패키지로 나뉩니다. 웨이퍼 레벨 패키지는 RDL, 플립칩 패키지, WLCSP, CSV 패키지 등으로 분류됩니다. WLCSP는 팬인 WLCSP와 팬아웃 WLCSP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패키지에는 리드 프레임 타입 패키지와 서브스트레이트 타입 패키지가 있습니다. 리드 프레임 타입 패키지는 리드 프레임을 사용하여 칩을 부착하는 패키지로 금속 리드가 프레임에 잡혀있는 형태입니다. 서브스트레이트 타입 패키지는 서브스트레이트를 매개체로 사용하는 패키지로 여러 층의 필름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라미네이트 형태의 패키지입니다. 서브스트레이트 타입 패키지는 다층의 배선을 구성할 수 있어 전기적 특성이 우수하고 작은 패키지 크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리드 프레임 타입 패키지는 배선의 금속층이 1층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리드 프레임은 옆면에서만 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서브스트레이트 타입 패키지는 여러 층의 금속층을 구성할 수 있고 배선이 교차하는 경우에도 설계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서브스트레이트 타입 패키지는 핀을 패키지 바닥에 배열하여 패키지 크기를 작게 만들 수 있으며 BGA와 LGA 형태의 패키지가 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대부분의 반도체 패키지는 서브스트레이트 타입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세라믹 패키지는 열 방출 및 신뢰성, 특성이 우수하지만 제조 비용이 높아 고신뢰성이 요구되는 로직 반도체에 주로 사용되며 CIS용 패키지에는 검증용으로 사용됩니다. 웨이퍼 레벨 패키지는 웨이퍼 위에 직접 패키지용 배선과 솔더볼을 형성하여 가장 작은 크기의 패키지를 구현할 수 있지만 신뢰성과 보호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하며 솔더 조인트 신뢰성이 취약합니다. 또한 패키지 크기는 칩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존의 패키지 테스트 인프라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팬인 WLCSP의 비용은 웨이퍼의 칩수와 수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팬아웃 WLCSP는 팬인 WLCSP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기존의 단점을 극복한 웨이퍼 레벨 패키지 기술입니다. 팬아웃 WLCSP는 웨이퍼를 공정 중간에 자르는 대신 칩을 먼저 자르고 캐리어에 배열하여 웨이퍼 형태를 재생성한 후 패키지 공정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면 패키지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패키지 테스트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으며 불량품을 제외하고 공정을 진행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팬아웃 WLCSP의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RDL 기술은 패드를 재배열하여 패키지에서 원하는 위치에 다시 형성시키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웨이퍼상에 이미 있는 본딩 패드를 재배열하여 고객의 요구에 맞는 패드 배열을 만들거나 센터 패드 칩을 적층할 때 사용됩니다. RDL은 웨이퍼 레벨 공정으로 진행되며 공정을 거친 웨이퍼는 기존의 패키지 공정을 통해 완성됩니다. 플립칩은 칩에 형성된 범프를 뒤집어서 서브스트레이트 등에 부착하는 인터커넥션 기술로 와이어 본딩 대신 사용되며
전기적 특성이 우수합니다. 플립칩은 범프의 위치와 수를 자유롭게 배열할 수 있어 기판과의 연결이 용이하며 신호 전달 경로가 짧아 전기적 특성이 향상됩니다. 숄더 범프의 크기가 작아 숄더 접합부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언더필 재료를 사용합니다. 적층 패키지는 여러 개의 패키지를 하나로 적층하여 더 많은 면적에서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패키지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기능을 가진 패키지를 구현하거나 더 높은 용량의 패키지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 적층 패키지는 패키지를 수직으로 적층하여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는 패키지입니다. 이러한 패키지는 테스트가 완료된 패키지를 적층하기 때문에 테스트 수요면에서 우수합니다. 하지만 크기가 크고 신호 전달 경로가 길어 전기적 특성이 칩 적층 패키지에 비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POP가 대표적인 패키지, 적층 패키지로 모바일 제품에서 많이 사용되며 패키지를 제작하는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불량 발생 시 재작업이 용이합니다. 칩 적층 패키지는 수직으로 적층하여 작은 크기의 패키지를 구현하고 전기적 특성이 우수합니다. 그러나 테스트 시 한 개의 불량 칩이 있으면 전체 패키지를 버려야 하므로 테스트 수율에 취약합니다. 칩 적층 패키지는 더 많은 칩을 적층하기 위해 얇은 칩, 얇은 서브스트레이트, 작은 칩과 패키지 간격 등을 개발해야 하는데 이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패키지 공정 개발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TSV는 칩을 적층하기 위해 실리콘을 뚫어서 전도성 재료로 채운 수직 연결 전극을 의미하는 기술입니다. TSV는 웨이퍼 레벨 패키지로 분류되며 적층 전에 TSV를 형성하고 칩 앞뒤에 솔더 범프를 형성하여 연결하는 공정을 거칩니다. TSV를 이용한 패키지는 와이어를 사용하는 적층에 비해 크기가 작고 전기적 신호 전달 경로가 짧아 성능이 우수하며 핀의 개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TSV를 통해 칩을 적층하면 와이어로 연결하는 방식보다 효율적이며 D램의 HBM과 같이 더 많은 정보를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HBM은 핀당 속도를 높여 정보량을 크게 늘릴 수 있어 HBM을 적용하는 시스템이 증가하고 앞으로 더 많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HBM은 그래픽, 네트워크, HPC 등에 사용되며 인터포저를 통해 로직 칩과 나란히 붙인 2.5D 패키지로 구성됩니다. 3ds 메모리는 BGA 패키지를 이용해 PCB 기판에 실장하여 고속, 고용량, 요구에 대응하는 D램 메모리 모듈을 만듭니다. HBM을 적용한 SIP는 로직 칩과 메모리를 한 패키지로 구성하는 기술입니다. SIP는 시스템을 하나의 패키지로 구현하는데 현재는 모든 시스템 구성 요소를 한 패키지에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SIP와 대비되는 개념인 SoC는 여러 기능을 한 칩에 구현하는 기술로 개발 난이도와 기간이 높습니다. SIP는 이미 개발된 칩과 소자들을 모아 한 패키지로 만들어 개발 기간과 난이도가 낮습니다. SIP와 SoC는 서로 시너지를 내며 상승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기술입니다. TSV로 적층된 SIP는 전기적 특성에서도 SoC와 유사하며 칩랩 기술은 제조 비용, 개발 효율화, 기술 개발의 집중화 등 세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패키지 설계 엔지니어들은 칩 및 제품 설계 정보를 받아와 패키지 구조와 서브스트레이트, 리드 프레임 등을 설계하며
패키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정기적, 기계적, 공정 최적화를 위해 해석을 진행하고 설계 규칙을 만들어 품질 문제 예방에도 주의를 기울입니다. 또한 패키지 설계에서는 기판 제조사와의 협력을 통해 전기적 특성과 공정 능력을 고려한 설계 규칙을 관리하며 업데이트합니다. 패키지 공정 엔지니어와 서브스트레이트 제조사는 공정 능력과 전기적 규격을 충족하기 위해 패키지 솔더볼 크기와 간격, 신호 배선의 넓이와 간격을 최적화하고 설계 규칙에는 공정 능력 한계치와 서브스트레이트의 공차 관리 사항 등을 명시합니다. 전산모사 해석은 특정 상황에서의 현상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여 전산으로 계산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 지배 방정식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모델을 구성하여 계산하며 결과를 현상에 적용합니다. 유한요소법은 반도체 구조 해석에서 널리 사용되며 유한계 빌딩 블록으로 모델을 구성하여 연립 방정식을 푸는 방법입니다. 주요 용어로는 포화송비, 열 팽창 계수, 응력이 있으며 이들은 물체의 물리적 특성을 나타냅니다. 반도체 패키지에서는 패키지의 휨, 솔더 접합부 신뢰성, 패키지 강도가 구조 해석을 통해 주요하게 분석되는 항목입니다. 패키지 공정 중 온도 변화에 따른 이종 재료의 열 팽창 계수 차이로 인해 휨이 발생하고 불량이 생길 수 있으며 구조 해석을 통해 탄성 계수, 열 팽창 계수, 온도 및 시간을 고려하여 휨을 예측하고 불량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솔더는 반도체 패키지와 PCB 기판 사이의 기계적 및 전기적 연결을 담당합니다. 솔더 접합부의 신뢰성은 매우 중요하며 구조 해석을 통해 솔더 접합부의 신뢰성을 분석하여 패키지 구조와 재료를 개선하여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솔더의 파괴기구는 주로 평면 방향의 수축에 의한 전단 균열과 축 방향의 인양 균열로 나타나며 솔더 접합부에 대한 구조 해석은 다양한 공정 조건과 사용 조건에서 솔더 접합부에 인가하는 응력의 정도를 분석하여 진행됩니다. 패키지 강도는 외력으로부터 반도체 칩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 평가하기 위해 3.9브림 또는 4.9브림과 같은 패키지 강건성 시험을 통해 파단 강도를 측정합니다. 구조 해석을 통해 이러한 시험을 모사하여 각 영역에서의 응력을 분석하고 특정 소재의 파단 강도를 참고하여 제품의 파단 강도를 예측합니다.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열은 기능, 신뢰성, 안전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냉각 시스템을 통해 부품의 온도를 특정 수준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열 해석을 통해 반도체 패키지의 열 발산 효과와 온도 영향을 이해하고 패키지 설계 시에 열 해석을 고려해야 합니다. 패키지의 주요 온도 지점은 주변 온도, 정션 온도, 케이스 온도, 보드 온도로 정의되며 열 특성은 패키지의 열 발산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패키지 열 특성은 제품마다 다릅니다. 반도체 칩의 고속화와 고밀도화에 따라 패키지는 전체 제품의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고성능 반도체 칩을 패키지로 만들 때 정확한 전기 해석이 필요합니다. 전기 해석은 모델을 생성하여 고속 디지털 시스템에서 데이터 전송 타이밍, 신호 품질, 정확성 등을 예측합니다. 전기 모델의 기본 요소는 저항, 인덕턴스, 캐패시턴스로 구성되며 이를 활용하여 패키지 전기 특성인 SI, PI, EMI를 예측합니다.
RLGC 모델을 사용하여 패키지를 설명하며 SI, PI, EMI 특성을 예측하고 분석합니다. 그림은 플라스틱 패키징 공정의 순서를 보여줍니다. 웨이퍼를 백그라인딩하여 두께를 조절한 후 웨이퍼를 절단하여 칩으로 분리합니다. 양품인 칩들은 리드 프레임이나 서브스트레이트에 부착되고 와이어 본딩으로 정기적으로 연결됩니다. 칩을 보호하기 위해 몰딩한 후 리드 프레임 타입 패키지는 트리밍, 솔더 도금, 패키지 분리 및 리드 그물리기 공정을 거쳐 완성됩니다. 서브스트레이트 타입 패키지는 몰딩 후 솔더볼 마운팅 및 패키지 분리 공정으로 완료됩니다. 백그라인딩 공정은 웨이퍼의 뒷면을 연마하여 원하는 두께로 조절하고 표면을 폴리싱하여 매끈하게 다듬는 작업을 포함합니다. 이후에는 마운팅 테이프를 이용하여 웨이퍼를 원형 틀에 고정시키고 보호용 테이프를 제거하여 칩이 노출되도록 하는 과정을 거쳐 백그라인딩을 완료합니다. 웨이퍼 절단 공정은 스크라이브 레인을 따라 웨이퍼를 절단하여 칩 단위로 분할하는 작업입니다. 이를 위해 블레이드 다이싱이 주로 사용되며 다이싱 방법 중에는 레이저 다이싱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레이저 다이싱은 웨이퍼 뒷면에서 레이저를 이용하여 절단하며 절단면에 손상이 적고 얇은 웨이퍼에 적합합니다. 또한 웨이퍼가 얇아지면서 칩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DBG 방법도 제한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웨이퍼를 부분적으로 절단한 후 백그라인딩을 수행하여 완전히 절단하는 방식입니다. 다이 어태치 공정은 웨이퍼 절단으로 분리된 칩을 마운팅 테이프에서 떼어내고 접착제가 도포된 서브스트레이트나 리드 프레임에 붙이는 공정입니다. 마운팅 테이프의 접착력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 자외선 빛을 사용하며 웨이퍼 테스트에서 양품으로 판정된 칩만을 붙입니다. 접착제는 액상인 경우에는 디스펜서를 사용하여 도포하거나 스텐실 프린팅을 사용하며 고상 접착제인 경우에는 테이퍼 형태인 DAF나 WBL 필름을 사용하여 붙입니다. 인터커넥션은 패키지 내부에서 칩과 서브스트레이트 또는 칩과 칩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과정으로 와이어 본딩과 플립칩 본딩이 사용되며 플립칩 본딩의 경우 언더필 공정이 필요합니다. 와이어 본딩은 열, 압력, 진동을 이용하여 금속 와이어를 이용해 칩과 서브스트레이트를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과정으로 와이어는 전기 전도도와 연성이 우수한 금을 사용하며 와이어를 캐필러리를 통과시켜 테일을 만든 후 칩의 패드의 볼 본딩을 형성하고 와이어를 루프 형태로 서브스트레이트에 본드 핑거의 스티치 본딩을 형성한 후 연결을 완료합니다. 플립칩 본딩은 범프를 사용하여 칩과 서브스트레이트를 전기적 및 기계적으로 연결하는 과정이며 열 팽창 계수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언더필 공정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플립칩 본딩은 MR 공정과 열 압착 공정으로 진행되며 언더필은 포스트 필링과 프리 어플라이드로 구분되며 캐필러리 언더필과 MUF로 구성됩니다. 와이어 본딩이나 플립칩 본딩이 완료된 칩은 몰딩을 통해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됩니다. 몰딩은 열 경화성 수지인 EMC를 사용하여 칩과 와이어를 둘러싸고 패키지의 크기와 모양을 형성합니다. 몰딩은 트랜스퍼 몰딩과 컴프레션 몰딩으로 이루어지며 EMC를 액상으로 만들어
금형 틀에 주입하여 칩과 패키지 간에 작은 간격을 채우는 공정입니다. 마킹은 반도체 패키지 표면에 정보와 표식을 새기는 공정으로 레이저로 음각을 새기거나 잉크를 사용해 양각으로 새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브스트레이트 타입 패키지에서 솔더볼 마운팅은 플럭스를 패드에 도포한 후 솔더볼을 올려주고 리플로우 공정을 통해 솔더볼을 녹여 패드에 붙이는 과정입니다. 솔더볼은 표면 장력에 의해 구형을 유지하며 고체로 굳어집니다. 싱글레이션은 완료된 서브스트레이트 스트립을 잘라 개별 패키지로 만드는 마지막 공정으로 패키지들은 트레이에 담겨서 다음 공정으로 이동합니다. 웨이퍼 레벨 패키지는 웨이퍼 상태에서 패키지 공정을 진행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 공정에는 팬인, 팬아웃, RDL 패키지, 플립칩 패키지, TSV 패키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해 도금을 사용하여 금속을 형성하는데 패키지 타입에 따라서 금속의 종류와 패턴이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비슷한 순서로 진행됩니다. 공정의 일부로 웨이퍼의 절연층을 형성하고 금속층을 스퍼터링 공정으로 형성합니다. 이후 포토 공정을 통해 패턴을 만들고 전해 도금으로 금속층을 형성합니다. 전해 도금이 완료되면 포토레지스트를 제거하고 얇은 금속층을 에칭하여 원하는 패턴을 형성합니다. 포토 공정은 빛에 반응하는 감광제를 웨이퍼에 도포한 후 원하는 패턴을 마스크를 통해 노출시키고 현상하여 웨이퍼에 원하는 패턴이나 형상을 만드는 공정입니다. 이 공정은 웨이퍼 레벨 패키지에서 절연층 형성, 전해 도금층 형성, 애칭으로 금속 배선 형성 등에 주로 사용됩니다. 포토 공정은 사진 찍는 것과 비슷한데 광원이 되고 마스크가 피사체가 되며 포토레지스트가 필름 역할을 합니다. 포토레지스트는 스핀 코팅, 필름 라미네이션, 스프레이 코팅 방법으로 도포되며 열 처리하여 두께를 유지합니다. 그 후에는 노광 공정을 통해 빛을 노출시켜 패턴을 형성하고 현상 공정을 거쳐 포토레지스트에 원하는 패턴이 완성됩니다. 스퍼터링은 웨이퍼 위에 금속 방막을 형성하는 PVD 공정으로 UVM과 같이 범프 아래에 있는 금속 방막을 생성합니다. 일반적으로 2에서 3층의 금속 방막으로 형성되며 이는 접착력 상상을 위한 층, 전류 전달을 위한 층, 확산 방지 및 솔더 저듬성 향상을 위한 층으로 구성됩니다. 금속의 종류에 따라 티타늄, 구리, 니켈 구조로 방막이 형성되는데 티타늄은 접착력을 위한 층, 구리는 전류 전달을 위한 층, 니켈은 확산 방지와 솔더 저dim성 향상을 위한 층입니다. 스퍼터링은 아르곤 기체를 플라즈마 상태로 만들어서 금속 타깃에 아르곤 플러스 이온을 충돌시켜 금속 입자를 웨이퍼에 증착시키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증착되는 금속 입자는 방향성을 가지므로 평판인 경우에는 균일한 두께로 증착되지만 트렌치나 비하 구조인 경우에는 수평 벽면의 두께가 수직 바닥보다 얇아질 수 있습니다. 전해 도금은 외부에서 공급되는 전자를 이용하여 웨이퍼에 금속을 증착시키는 공정입니다. 웨이퍼 레벨 패키지에서는 금속 배선이나 범프와 같은 두꺼운 금속층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공정에서 양극판은 도금하고자 하는 금속이나 불용성 전극으로 만들어지며 음극판은 웨이퍼가 됩니다. 전해 도금 과정에서는 양극판에서 금속이 산화되어 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내어주고
음극판에서는 금속 이온이 전자를 받아 환원되어 금속이 됩니다. 웨이퍼의 전해도금은 음극판으로 작용하며 양극판은 도금하고자 하는 금속이나 불용성 전극으로 사용됩니다. 전해도금은 웨이퍼의 특성, 패턴 부분에서 용액과 만나 환원되고 성장하여 금속 배선이나 범프를 형성합니다. PR 스트립은 완료된 포토레지스트 화학 용액을 사용합니다. 스퍼터링으로 형성된 금속 방막은 전해도금 등의 공정 후에 제거되어야 합니다. 금속 방막의 제거는 습식 애칭을 통해 산 계열의 에첸트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며 퍼들, 탱크, 스프레이 공법 중 퍼들 방식이 주로 사용됩니다. 패닌 WCSP 공정에서는 스퍼터링으로 금속 방막을 형성하고 두꺼운 포토레지스트를 도포하여 패턴을 만들어 금속 배선을 형성합니다. 이후 포토레지스트를 벗기고 금속 방막을 에칭하여 필요없는 부분을 제거합니다. 절연층을 형성하고 솔더볼을 붙이는 솔더볼 마운팅 공정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웨이퍼를 전달하여 패닌 WLCSP 단품을 만듭니다. 플립칩 패키지에서는 웨이퍼 레벨 공정으로 범프를 형성한 후 컨벤셔널 패키지 공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토레지스트를 두껍게 도포하여 패턴화한 후 전해도금으로 솔더 범프를 형성합니다. 솔더 범프의 리플로우 작업은 범프 간 높이 차이를 최소화하고 접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합니다. 재배선 공정은 웨이퍼의 재배선용 금속층을 형성하여 새로운 패드를 만드는 과정이며 컨벤셔널 패키지 공정을 따릅니다. 스퍼터링으로 금속 방막을 형성하고 포토레지스트로 패턴을 만들어 전해도금으로 금속 배선을 형성합니다. 이후 와이어 본딩을 위해 접합성이 우수한 재료인 금을 도금합니다. 펜아웃 WLCSP 공정은 캐리어에 테이프를 붙인 후 양품 칩을 붙이고 웨이퍼 몰딩하여 새로운 웨이퍼를 형성합니다. 그 후 금속 배선과 솔더볼을 추가하고 마지막으로 패키지 단품으로 자릅니다. 웨이퍼 몰딩은 액상이나 가루 형태의 에폭시 밀봉제를 사용하여 압착하고 가열하여 몰딩하는 과정입니다. CSV 패키지는 비아미들 공정으로 형성되며 공정 순서는 웨이퍼 공정에서 비아 형성, 솔더 범프 형성, 캐리어 웨이퍼와 백그라인딩, 범프 형성 및 칩 적층으로 진행됩니다. KGSD를 만들기 위해 베이스 웨이퍼와 코어 웨이퍼의 범프 형성, 웨이퍼 얇게 만들고 뒷면의 범프 형성, 캐리어 웨이퍼에서 분리 후 적층, 웨이퍼 몰딩, 그라인딩 및 절단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2.5D 패키지는 COWOS와 COCOS로 구분되며 각각 인터포저 위에 로직칩과 HBM을 붙이고 후속 패키지 공정을 진행하거나 인터포저를 잘라서 범프 형성 후 로직칩과 HBM을 붙이는 단계를 포함합니다. WSS는 웨이퍼를 붙인 후 얇아진 면에 추가 공정을 수행하기 위해 캐리어 웨이퍼를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공정에는 캐리어 본딩과 캐리어 디본딩이 포함되는데 캐리어 본딩은 웨이퍼에 캐리어를 붙이는 접착제를 사용하는 공정이고 캐리어 디본딩은 완료된 공정 후 캐리어를 제거하고 세정하는 공정입니다. 캐리어 본딩은 웨이퍼 두께의 균일성, 오이도 없음, 정렬 정확성, 가장자리 오염 없음, 힘이 적게 고려되어야 하며 캐리어 디본딩에서는 깨짐, 균열 없음, 잔여물 없음, 범프 변형 없음이 중요합니다. 디본딩은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었으며 열, 레이저, 화학적 용해, 기계적, 드롤림 및 화학적 세정 등이 있습니다.
TSV 패키지를 만들기 위해 웨이퍼를 본딩한 후 백그라인딩을 진행하면 웨이퍼의 가장자리가 날카로워지고 깨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 공정이 어려워지고 수율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웨이퍼의 가장자리를 트리밍하여 제거한 후 캐리어 웨이퍼와 본딩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가장자리의 날카로운 영역이 사라지고 후속 공정에서의 깨짐 위험도가 감소합니다. 트리밍은 웨이퍼 절단용 블레이드를 사용하여 웨이퍼 가장자리 일부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TSV를 이용한 패키지에서는 웨이퍼의 앞면과 뒷면에 형성된 범프를 본딩하여 적층합니다. 본딩 방법으로는 MR이나 열 압착 방식을 사용합니다. 적층 시에는 칩투칩, 칩투웨이퍼, 웨이퍼투웨이퍼로 분류되며 생산성은 칩투칩이 가장 낮고 웨이퍼투웨이퍼가 가장 높습니다. 현재는 주로 칩투칩 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투웨이퍼 방식은 일부 제품에 한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